이 이제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것이 토지개발, 특수경매, 그 다음에 추천물건 있는데 그 12월 달부터는 하나를 더 늘릴 거예요. 뭐냐면 제가 이제 그 밴드를 하나 더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추천 물건을 고르고 나면은 또 이렇게 있는 물건은 제가 현장 답사를 가요, 저는. 그러니까 거의 제가 고르는 물건은 한 50%는 현장을 가봅니다. 안 가보는 것도 있는데, 가봐야 될 게 있고, 안 가봐도 되는 것이 있어요. 아파트나 다세대 있고, 대래변에 있는 물건들은 이 로드뷰로 볼 수 있고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가봐도 됩니다. 근데 로드뷰로 나오지 않는 물건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 반드시 가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서 현장을 갖다가 전부 다 사진을 찍어 가지고 권리 분석을 해서 제가 올려주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30개를 제가 특수 물건과 로드뷰가 보이지 않는 그런 물건을 어떠나 현장 가서 찍어 가지고 밴드에다 한 30개를 올리면은 여러분들은 현장 가보지도 않고 제가 사진 찍어 놓은 것만 가지고도 그 현장이 어떻게 생겼고 뭐 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지 그런 것도 같이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특수경매에 책을 써가지고 이 특수경매에 제가 이걸 이제 하는 건데 그럼 특수경매는 뭐냐? 여기 보면 특수경매 시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강제경매, 임의경매, 민사집행법,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 민법, 민사소송법, 등기법,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 이런 법률을 전부 다 어떤다? 내가 알아야지 되는데 자, 이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큰 창고를 하나 만들어서 어떤 병이든지 걸리면은 거기에서 가면 약이 어떻게 한다? 다 있는 창고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병에 걸리면 그 창고를 가면은 고칠 수 있어, 못 고쳐요? 저렇게 틀린 얘기를 저렇게 씩씩하게 하는데. 거기에 보면 있기는 있는데 어떤 약을 써야 되는지는 모르잖아. 약은 있어. 분명히 있는데 어떤 약을 써야 돼? 본인은 모르잖아. 못 고르잖아요.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살아오면서 재산 관계를 가지고 다툼이 어제 오늘이 있었어. 몇백 년, 몇천 년 전부터 있었어. 몇백 년, 몇천 년 전부터 있던 것을 이럴 때는 이렇게 한다, 이럴 때 한다는 거 법이 다 만들어져 있어, 안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법이 무슨 법 몇 점 몇 장 있는지 모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은 그 필요한 법만, 부동산 투자할 때 필요한 것만 어떤다? 제목에서 뽑아서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제가 이 책을 써가지고,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빨간 거 이렇게 줄 쳐놨죠? 제가 이 책을 처음 쓰자마자 책을 쓰고 이걸 특강을 한다고 책을 딱 나눠줬더니 한 분이, 교수님, 왜 그랬더니, 이 책 누가 이렇게 보다 많은 책이에요. 이거 새 책을 바꿔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왜? 빨간 줄이 쳐져 있으니까. 내가 그게 아니고 처음 써던 법을 다 적용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법만 잘랐고 그 법 중에서도 필요한 사항을 내가 이렇게 빨간 줄을 친 거다. 그거를 어른다 언제 어떻게 어떤다 필요할 때마다 그 조항을 어떤다 빼서 써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팠을 때 내가 그 처방을 받아서 무슨 약을 언제 어떻게 먹어야 된다는 걸 알듯이 저는 이런 부동산에 관한 법이 무슨 번 몇 점 몇 항에 어떤 조항이 있으니까 요럴 땐 요걸 써먹고 요럴 땐 요걸 써먹고 요럴 땐 이거 해놓은 거야. 자, 보시겠습니다. 법을 알아야 돼, 돈을 벌어야 돼. 예,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그러니까 제일 그러니까 영리한 사람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 참 보면 저하고 보통 한 8개월에서 1년 정도만 제가 추천하는 물건하고 뒤처리 해주는 걸 1년 정도만 하면은
그분은 특수경매 거진 다 배워요. 그럼 다 배웠으니까 나하고 떠나야 돼, 안 떠나야 돼? 떠나죠. 떠납니다. 떠나는데 추석 때하고 구정 때는 반드시 저한테 한 5만 원짜리에서 7만 원짜리 선물이 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평상시에는 잘 하다가 막히는 게 한 번씩 있을 때 물어볼 수 있는 거. 다시 말해 여기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황 원장님인데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이 특수경매를 한다고 해갖고 4개월에 60만 원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등록을 하면은 경매 물건을 어떤 거를 골라줄까 하고 그거를 가지고 그 등록을 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등록하는 순간 황 원장님과 이종 씨를 점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오는 거예요. 그게 큰 겁니다. 그게 엄청난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를 물어보고 의논해보고 이럴 때 내가 결심을 해야 되는데 그 결심을 할 때 판단이 안 쓸 때 황 원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이종 씨한테도 물어보고 그리고 종합해서 판단 하나가 4개월에 60만 원이면 한 달에 15만 원이거든요. 그 한 번 물어보고 판단 하나가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왔다 갔다 하는 게 얼마나 많을 수 있는데 야 4개월에 60만 원 너무 비싼 거 아니냐? 그거는 뭐냐면 본인이 그 60만 원의 값어치를 경매 물건만 골라준다고 생각하고 나머지를 다른 방법으로 어떤다? 사용할 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벌써 저는 등록을 하면은 제 핸드폰에 지금 보면 한 7, 8천 명 정도가 이렇게 등록이 있는데 어디서 몇 기로 누가 등록했는지 하고 전화번호 딱 들어오고 1년, 2년이 지나고 3, 4년이 지났어도 부동산에 관한 일이 경매가 아니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어떤다? 저한테 어떤다? 도움을 받으러 들어옵니다. 우리 여기 보시면 한 분을 한 3년 전인가 이제 그 수강을 하셨던 분인데 이번에 이제 돈을 좀 벌어가지고 그 다세대를 하나 사셨어요 보니까. 그리고 월세를 받은 지가 한 2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낙찰 받지 않고 경매에서 돈을 조금 벌고 뭐 해갖고 그 다세대를 하나 사갖고 월세를 받은 지가 한 2년 지났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 봤더니 건축물 관리대장은 농가주택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뭐야? 다세대야. 원룸이야. 그래갖고 그것이 며칠 전에 공무원이 와서 보고 여기 왜 농가주택인데 이렇게 원룸을 지었냐고 해 이행강제금하고 어떤가? 철거 소송하고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앞뒤를 다 살펴보니까 저는 해결할 수 있겠더라고 그거를요. 그분이 60만 원 낸 거 가지고 본전 뽑았어 못 뽑았어? 뽑고도 남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은 부동산에 관한 것이 생각지 못한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그때 멘토가 두 사람이나 있다는 겁니다. 하은남도 계시고 저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어떤다? 사용하고 이용할 줄 알아야지 부동산 투자에서는 결심이 좌우하지 않습니까? 그 결심을 할 때에 내가 이렇게 결심을 해도 되겠는가 했을 때에 결심하려고 할 때 뒤에 있는 두 사람이 염려하지 마. 결심이 돼야 안 돼. 됐죠? 자, 결심만 할 게 아니라 돈도 벌어야 되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자, 여기 보면 2019 타격 뭐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 책 쓴 책은 이 사건 번호를 다른 분들은 사건 번호를 지우는데 사건 번호를 저는 지우지를 않았습니다. 자, 이거 보시게끔 되면은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 7명이 어떻게 한다? 이 저기 뭐야 상속으로 받아서 갖고 있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잘못해갖고 어떻게 한다?
빚이 강제 경매로 나왔죠. 얼마가 나왔죠, 여기요? 700만 원이 나왔죠. 근데 여기 현장을 가서 보면 카페를 하고 있고 이렇게 저기 음식점을 하고 있어요. 그 음식점을 누구 하고 있냐면 이성진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진이는 여기 보면 상속자 중에 한 명인데 이분이 저기 뭐야 전부 다를 점유하고 주인 노릇을 하고 있고 장사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보면은 이거를 어떻게 한다? 입찰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감정가격이 얼마죠? 3,800이죠. 3,800인데 1,000 몇백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얼마에 우리가 낙찰을 받았냐면 1,800까지 떨어진 걸 3,000만 원에 낙찰을 받았어요. 제 수강생이 술이 취해서 안 취했어. 1,800까지 떨어진 걸 3,000만 원 낙찰을 받았으면 술이 취해서 안 취했어. 술이 안 취했는데 3,800짜리가 1,800까지 떨어진 걸 3,000에 낙찰을 받아요? 술이 취했어 안 취했어? 이 얘기는 제가 이거를 얘기했거든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긴 가서 봤더니 음식점을 하고 있고 카페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이것이 경매로 남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 동생이 700만 원 정도쯤 빚진 거는 갚아주고 취하를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어. 이거는 절대 잔금 낼 일이 없다. 취해야 안 된다. 그러니까 1등을 해야 되니까 1,800까지 떨어진 걸 3,000을 써서 1등을 한 거야 일단은. 그렇지만은 1,800까지 떨어졌으니까 입찰 보증금 얼마네? 180만 원 내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1등 했죠? 한 일주일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강제 경매인데 저거를 이제 여기서 장사하기 전 형이 갚아줬죠 대신. 700만 원 갚아줬죠. 근데 강제 경매는 낙찰자한테 와서 뭘 받아야 된다? 취하동에서 받아야 되죠. 가만히 있어 취하동에서 했더니 한 500만 원만 주십시오.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500만 원 받고 입찰 보증금 180만 원 받고 다시 끝나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은 이 수강생은 내가 이 강의한 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잔금 낼 일이 없으니까 3천을 쓰면 어쩌고 4천을 쓰면 5천 쓰면 어떠냐 이거야. 1등 하면은 1등 해야지 1등 한 사람한테다가 취하동에서 받아놓을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여기 한 6, 7명인데 다른 사람 1,900 쓴 사람, 2,000 쓴 사람, 2,100 쓴 사람, 2,300 쓴 사람 그 사람들은 아직 정확하게 이 부동산을 이해를 못한 겁니다. 이런 것이 보면 이런 것이 특수경매 입문이에요.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건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다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일이 있는데 팔다 못 팔으면 뭘로 판다? 경매로 파는 거야. 팔다 못 파는 거야? 경매로 팔으면 일부러 그 경매를 어떤다? 해갖고 300, 500 해갖고 어떤다? 경매로 집어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취하 안 됩니다. 경매로 팔려고 한 물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취하될 물건인가 취하되지 않는 물건인가를 현장을 가서 보게끔 되면 금방 이건 취하가 되겠구나. 이건 취하가 안 되겠고 이거는 결국 그냥 팔으려고 자기네들끼리 짜고서 뭐 지급 명령 내려가지고 300만 원, 500만 원 해갖고 경매로 던지는 거구나. 금방 어떻게 한다? 구별해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국세징수법 해갖고 이 공매죠. 공매가 나오는 거고 자 보십시오. 이 공매 실전 사례입니다. 여기 보면은 낙찰을 제가 얼마를 받는다 하면은 이게 보면 2,800인데 2,000만 원 정도의 그때 이제 낙찰을 받았는데 가서 봤더니 이제 감정평가서에 이렇게 있는데 이 공매는 그 경매는 가격이 계속 떨어지잖아요. 공매는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면은 취하시키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받아서 여기 2,200까지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렇게 낙찰을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현장을 가봤더니 이렇게 뭐가 있어요? 집이 있습니다. 집이 있는데 집이 건축물 관리대장도 없고 등기부등본도 없어요.
이 공매에서는 건축물 관리장이 있어도 등기부등본이 없으면 건물 매각 제외로합니다. 그 여기 보면 건축물 관리장도 없고 등기부등본도 없는 이 토지만 경매로 나왔습니다. 공매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보면은 이제 서울에서 보게끔 되면 제 오래된 수강생 한 7, 8년 이상 저하고 이제 같이 수강생 오래된 사람들은 저하고 이제 같이 하십니다 그래요 저한테다가. 그 내가 이게 괜찮다 그러면 저도 같이 들어가요 갖고 잔금 낼 때 되면은 낙찰은 이제 이게 괜찮으니까 낙찰을 받아라 이제 이렇게 하면 낙찰 그 수강생이 받으면은 몇 명 같이 이제 애들이 잔금 낼 때 같이 내줘 갖고 이렇게 처리하는데 이것도 그런 물건이에요. 뭐 내가 괜찮기 때문에 이거 낙찰을 받아라 그랬더니 우리 수강생이 낙찰을 받은 거예요. 낙찰을 받고 이제 이런 식으로 뒤처리해라 그래서 저하고 이제 한 4~5명이 같이 한 건데 제일 먼저 땅을 낙찰을 받았었죠.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해야 되나 건물 주인한테 파는 게 목적이죠. 아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고 주인이 누군지 모르고 가서 봤더니 집이 비어 있더라고요. 침대는 있고 뭐 이런 소파는 있는데 나머지 집은 다 없더라고요. 근데 주인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고 비어 있더라고요. 할 수 없이 이장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거기 무슨 이제 전문 그 노인네 남하고 남자 젊은 애가 살고 있다가 그 노인네는 요양봉을 갖고 젊은 애는 그냥 시내 나갔다.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고 주인이 누구냐는데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가르쳐 줘서 그 젊은 애를 상대로 해서 이제 뭐냐면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 건물 뭐 하나? 철거하고 나가라. 지료를 내라 하고 어떻게 한다?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을 내면 자 이게 그 소송을 내면 아까 제가 민사소송법이 있다 그랬는데 소송은 그 형성소송이 있고 이행소송이 있어요. 민사소송 2가지 종인데 무슨 소송? 이행소송하고 형성소송인데 이행소송은 네가 나한테 돈을 빌려갔으니까 갚아라 이행해라. 형성소송은 건물주인과 땅주인이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이 복잡하게 형성이 되는데 형성을 풀어달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가 건물을 어떤다? 땅 주인으로서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 그러면 판사님이 법에 의해서 건물 철거하라고 그러지 않고 둘을 양쪽 부릅니다. 불러갖고 판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사건은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달라서 생긴 사건으로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건물 주인이 땅을 사든지 땅 주인이 건물을 사는 걸로 어떤다? 조정하려고 합니다. 건물 주인 땅 사시겠습니까? 물어봤으니까 젊은 애가 얘기합니다. 아니요, 저는 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저는 거기 그 작은 아버지하고 살고 있었는데 제가 작은 아버지가 저를 키워줘서 제가 쭉 모시고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작은 아버지가 이제 몸이 아프셔서 편찮으셔서 이제 요양병원에 있었는데 그동안은 제가 작은 아버지를 모시고 사느라고 내가 그 집에 살았었는데 이제는 내가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시내로 옮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집은 내가 고쳐준다고 해도 제가 지금 소용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땅 주인 건물 사시겠습니까?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저는 필요는 없지만은 뭐 싸게 준다면 내가 살 마음은 있습니다. 그럼 얼마? 100만 원 정도면 내가 사겠습니다. 했더니 파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20년 전에 그 2천 몇백만 원 들은 건데 그건 말이 안 되고요. 1,000만 원 주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그랬더니 1,000만 원 준다. 난 100만 원. 그러지 말고 조금 더 양보하시죠. 그랬더니 그럼 제가 700만 원까지 양보하겠습니다. 그럼 저 700만 원까지 얘기했는데 땅 주인도 조금 양보하시죠. 예, 그럼 나 200만 원까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젊은 애도 자기도 700만 원 이상 죽어도 못하겠대. 나도 그랬어. 나도 200만 원 이상 절대 못 주겠다. 그랬더니 판사님께서 그러면 오늘 강제조정으로 300만 원에 어떤다? 강제조정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어떤다? 300만 원에 어떤다? 지급을 한다. 300만 원 지급한다고 돼 있죠? 300만 원 주고 어떤다?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강제조정인 경우에는 그 15일 이내,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면 그 강제조정이 없어지는 거고 다시 시작이 되는 거고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조정 이제로 300만 원 한다 때 바깥에 나왔더니 이제 그 젊은 애가 에이
하면서 그냥 판사님도 없이 300만 원이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아예 할 수 없죠. 300만 원 하죠. 그러면 내가 얘기했죠. 그럼 300만 원 나고 계약서 쓰자. 계약서 썼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고 배우셔야 될 건 이런 겁니다. 뭐냐면은 여기 건축물 관리장도 없고 등기부등본도 없죠. 그럼 내가 건축물 관리장도 없고 등기부등본이 없는 것을 내 건물로 어떻게 만들어요? 양성화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꼭 양성화를 시켜야 돼? 양성화 안 시켜도 돼? 그렇기 때문에 보면 그런 것이 이럴 때 이 무허가 건물을 내 걸로 어떻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것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특수경매나 이런 것에 보면 유튜브에 보면 이렇게 다 나옵니다. 책 하나 사갖고 보면 내 걸로 만들어가지고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같아졌죠. 그러니까 건물 주인한테 내 땅을 파는 게 제일 좋지만은 건물 주인이 내 땅을 살 수 없다 그러면 건물을 싸게 사와서 건물과 땅이 다 있으니까 저거 어떻게 한다? 2,800인, 2,200인가 주고 사갖고 2,200인가 주고 사서 300만 원 주고 샀으니까 한 2,600인데 바로 팔으니까 6천만 원에 바로 팔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런 것이 어떻게 한다? 특수 경매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고 제가 먼저 주에 일요일날 추천 물건 제가 해드린 것 중에서도 보면 이렇게 건물 매각 제외, 토지만 매각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한다? 제가 먼저 우리 황 원장님하고 추천 물건 강의를 이제 한 달 동안에 15만 원 받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런 걸 다 골라드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강의를 들어야 돼. 돈을 벌어야 돼. 그러니까 강의는 열심히 들으러 다녀. 특히 이렇게 공개 강의는 공짜니까. 그냥 집에 있느니 그냥 잠시 갔다 오자. 그리고 집에 가서 얘기해. 그 사람 오늘 말은 되게 재밌게 하는데 그렇게 경매를 잘해서 돈 잘 벌 것 같아? 왜 강의하러 다녀? 그대로 그냥 돈 벌고 말지.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보면 민법에 있는데 민법에 관습법이라는 것이 있고 조리라는 것이 있는데 이 관습법을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되거든요. 관습법이 뭐냐? 이 관습법에 의해서도 보면 실전 사례가 나오는데 이 보면은 관습법 다시 말하면 농사를 지으러 다니는 통로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 관습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황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 현황도로는 농사를 짓기 위한 만드는 현황도로가 있고 건물을 지어서 통로로 쓰고 있는 현황도로가 있거든요. 이럴 때 이 농사를 짓기 위한 현황도로는 건축법상 도로는 아니고 건물을 지었을 때 사용하고 있는 현황도로는 건축법상 도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사도 건축법상 도로가 있는 땅이다. 이 땅은 현황도로가 있어도 건축법상 도로가 없는 땅이다. 이런 걸 어떻게 한다?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제척기간 이렇게 나오죠. 제척기간이 나오는데 제척기간은 대한민국 민법에 규정되어 있다. 어떤 종류의 권리에 대해서 법률상 정해져 있는 존속기간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가처분, 가등기, 가압류 이런 것을 해놓으면은 무한정 끌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시간 안에 그것을 자기가 써먹지 않으면 그렇게 등기부등본에 해놨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는 자연히 어떻게 한다? 없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가 제척기간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등기부등본에서 경매에 들어갈 때 인수냐 소멸이냐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인수하는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이 입찰을 못 들어가는데 이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가 제척기간에 의해서 소멸시효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낙찰을 받고 판사님한테다가 이건 제척기간에 의해서 기간이 지났으니까 이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지워주십시오 하고 소송을 하게끔 되면 판사님이 바로 지워라 하게끔 되면 그대로 어떻게 된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 등기부등본의 그 가압류, 가처분을 없애버리면 제3자한테 파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척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